어디 가? 아, 이 선생 시상 다 틀어가지고 내가 이거 소문 다 내본다. 구독, 좋아요 눌러. 2025 대비 임용 합격 특강을 1번 기간제 관련 팁. 저는 2015년, 2017년 이렇게 2년 동안 이제 기간제를 했습니다. 전부 다 특수학교였어요. 특수는 학급, 학교, 센터에 공부만 따지면 학급이 제일 낫습니다. 근무 시간은 학교랑 학급은 똑같습니다. 지역마다 다른데 8시 반까지 출근하거나 9시까지 출근하거나 마친 시간이 4시 반, 뭐 5시 이렇고, 학급은 상대적으로 경도 학생이 많죠. 중도 학생은 비율적으로 적어요. 간혹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외진 곳, 경북으로 따지면 뭐 울진, 봉화, 뭐 청송 이런 곳은 특수학교가 없기 때문에 시 단위에 있죠. 안동, 포항, 경주, 상주 이런 곳에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중도 학생들은 특수학교로 빠지는데, 외진 지역 중도 학생인데 학급에 배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육하는데 처음이신 분들은 당할 수가 있죠. 학급은 상대적으로 업무 난이도가 낮습니다. 특수 업무만 전담하는 경우가 많고 방학 있고, 이게 제일 그거죠. 특수학급은 개인 교실에 배치가 되죠. 좀 일찍 가서 공부를 한다든가 4시 반 이후에 공부한다든가 이런 게 좀 자유롭습니다. 반면 이제 학교나 센터는 담임이면 개인 교실에 배정이 될 수 있지만, 이게 배정이 돼도 솔직히 좀 공부하기가 그래요. 공부하는 거를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버리면 이게 제 학교에서 공부한다 이런 식으로 소문낼 수도 있고, 센터는 뭐 장학사님과 함께 하죠. 앞에 옆에 뒤에 다 이제 선생님들이 계시죠. 그래서 공부하기에는 학급 대비 불리한 점이 있지만 대롱대립니다. 될 사람들은 학급이든 학교든 센터든 합격이 가능하죠. 구하실 거면은 학급 위주로 구해보시고, 어디까지나 공부 기준입니다. 무조건 학급 가세요 이게 아니고, 아니면 뭐 나는 학교 한 가고 싶다, 센터에 가서 내가 한번 일을 배워보고 싶다, 6시 마치고 방학도 없지만 그런 분도 있습니다. 뭐 제 건너 지인은 유아특수신데 센터 1년 근무하시면서 최저 합격을 이번에 했어요. 어디까지나 이제 개인 역량이죠. 소규모 학교랑 큰 규모 학교랑 장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이왕이면은 학교 규모가 큰 곳으로 가십시오. 왜 그러냐, 학급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소규모 학교는 학생 수가 적습니다. 요거는 뭐 유리하죠. 특수학급인데 뭐 한 명에서 3명, 아무래도 개별화 교육용 작성할 때 내 노동력이 덜 들어가죠. 반면에 애들이 좀 많다, 과밀이 있거든요. 우리가 406, 7인데 초등이 4인데 막 뭐 6명, 7명, 8명 이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개별화 교육 짤 때 굉장히 많죠. 업무를 소규모 학교의 가장 큰 단점입니다. 특수가 보건 업무를 같이 겸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건 이외에 여러 가지 일반 업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규모가 큰 학교는 특수만 전담을 합니다. 대부분. 그리고 공부 시간 확보할 때도 소규모 학교는 불리하죠. 규모가 큰 학교는 특수 업무만 전담하기 때문에 이게 3, 4월 달만 넘기면 한 5월부터는 조금 여유가 생깁니다. 물론 뭐 작은 학교라고 해서 너무 업무에 파묻히고 그런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대규모 학교보다는 공부 시간 확보가 좀 어렵다. MJ 선생님, 면접 때 이런 말을 왜 합니까? 하면 안 됩니다. 대놓고 나 공부할 거예요 하는데 누가 좋아합니까? 열심히 일한다 해야지 공부할 건데요 이런 얘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관리자 입장에서는 교사를 뽑는 거지 임용 준비하는 고시생을 뽑는 게 아니잖아요. 똥송 선생님, 팁 없습니다. 알아서 업무를 배정을 해줍니다. 학급 신설되버리면은 일단 지원금이 막 지역마다 다른데 한 1000에서 2000 정도 내려오거든요. 돈을 다 털어내야 됩니다. 기자재 사고 뭐 해야 되는데, 그리고 뭐 IP도 뭐 새로 다 해야 되고, 신설이라는 건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나마 학급이면 학교보다는 좀 일이 좀 덜 하실 거예요. 올리비아 제 선생님, 첫 출근 전에 뭘 준비하면 좋을까요? 위압 그리고 초등입니다. 모십시오. 준비할 거 없습니다. 슬리퍼 하나 사시고 뭐 교무 수첩하고 다 주거든요. 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정교사 출근일 모든 교사가 이제 나와서 미리 인수인계 받고 업무 준비해라 하거든요. 그때 가면 다 알려줍니다. 초등교사한테 이메일 접수한다고 방문 접수는 불리하나 그런 게 없을까요? 없습니다. 지방이신 같은데 이상하게 좀 지방이 방문 접수를 좀 선호합니다. 뭐 이유는 모르겠어요. 서울이나 경기 쪽은 지원하신 분들이 많아 그런가? 이메일 접수만 거의 봤었거든요. 저도 그래서 기간제를 구할 때 2016년 이메일 접수만 하는 곳으로 했죠. 왜냐면 서울 경기는 서류 접수를 하는데 막 방문해라 하니까 갈 수가 없으니까, 고향이 경주다 보니까. 그래서 이메일 접수하는 데만 골라 거의 했거든요. 불리한 거 전혀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메일 접수 혹은 방문 접수다 그러면 무조건 그냥 이메일 하세요. 뭐 굳이 방문해야 합니까? 오해를 합니다. 방문 접수를 해야 내가 이게 성의를 보이는 거 아닌가. 직접 학교에 찾아가가 보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직접 내가 찾아왔습니다. 이 얼마나 내가 성의를 보입니까? 이메일 접수 손가락 까딱까딱 하는 그런 불성실한 모습이 아니고 직접 내가 들고 왔습니다. 전혀 관리자분들은 그런 거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지금 바쁠 시즌이라 가지고. 이거는 정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이신 분들이 많죠. 예를 들어 뭐 경주다. 제가 경주인데 집 근처에서 기간제를 구하려고 하니까 너무 안 구해집니다. 당연히 안 구해지죠. 정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 집 근처에서 기간제 일을 하시길 원하죠. 왜냐면 식비, 월세, 생돈 아닙니까? 이것만 해도 최소 5, 60만
많으면 한 100만 원이 그냥 나가죠. 그냥. 왜 이게 구하기 힘드냐? 지방은 학급이나 학교 센터가 많아요, 적어요? 적죠. 자리가 적습니다. 자리는 적은데 찾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경북 기준으로는 뭐 경주, 포항, 구미, 뭐 안동 뭐 이런 자리는 막 10개인데 기간제를 원하는 분들이 100명이에요. 이런 식입니다. 그나마 이제 자리가 있어도 학교 입장에서는 기존에 일했던 사람을 뽑으려 하겠죠. 왜냐면 새로운 사람 뽑으면은 업무를 완전히 새로 또 가르쳐야 되니까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이나 이전에 일했던 사람 이런 사람을 위주로 뽑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경력이 없다, 뭐 학교야 뭐 아는 지인 이런 사람이 없으면은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그리고 대부분 또 지방은 이런 고민을 합니다. 경주면은 대구가 1시간이고 부산이 뭐 1시간 반 2시간 걸리거든요. 편도 한두 시간 걸리는 거리에 광역시에 가서 자취를 하겠다. 그래도 집이랑 그렇게 멀지 않으니 서울 경기 너무 멀고 이런 생각으로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마찬가지 위와 같은 이유로 뽑히기 힘듭니다. 네, 똑같은 이유 때문에. 그래서 저는 서울로 갔습니다. 대구니 뭐 부산이니 당연히 해봤습니다. 안 돼요. 아예 서류조차 다 탈락입니다. 제가 기간제 경력이 1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 풀이고 뭐고 다 등재했죠. 했는데도 안 됐습니다. 이왕 뭐 어차피 뭐 자취를 할 거면 똑같잖아요. 단지 뭐 집이랑 멀어질 뿐이니까. 그래서 저라면 서울 경기 기간제를 추천드립니다. 돈은 똑같으니까 집으로 왔다 갔다 교통비는 뭐 늘겠지만 집에 자주 가면 안 됩니다. 공부하는데. 그래서 저는 서울만 50군데 정도 뿌렸어요. 이메일 접수만 해가지고 특수학교 하나가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면접 봐서 이제 합격을 했고 이것이 현실입니다. 집 근처에서 그냥 기간제 구해가지고 편하게 좀 공부도 하고 기간제도 하고 싶다. 불가능합니다. 거의 뭐 정말 운 좋게 되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근데 하지만 그런 케이스는 정말 드물다. 꼭 생각하시고 기간제를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경력이 없다, 내가 지금 무경력입니다. 그러면 50개 해가 안 되겠죠. 70개, 80개 막 100개 정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진짜 겨우 연락이 올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해야 되냐? 이렇게 많이 해야 동시에 합격하는 케이스도 있을 겁니다. 있죠. 학교를 막 2개, 3개 기간제를 붙었어요. 그러면 하나를 선택하면 2개가 B잖아요. 그 결혼이 생기면 학교에서 전화가 옵니다. 이게 나한테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이제 C를 뿌려놓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그 학교에 돼야겠다, 그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떨어졌을 때 이게 전화가 올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으로도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많이 지원하면은 좋죠. 정리를 하면은 집 근처에서 편하게 기간제 일을 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집 근처도 하시고 광역시도 하시고 그다음 서울 경기에도 하시고 최소 50군데 이상 원서를 넣으면 좋겠어요. 2-3군데 넣어도 되는 분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확률적으로 이렇다고요. 진짜 전쟁입니다, 전쟁. 일주일 내내 앉아서 이거만 했어요. 정리만. 학교마다 자기소개 양식, 학급 운영 계획 요구하는 게 다 다르거든요. 그럼 그걸 다 작성했어요. 그래서 한 10개 정도의 양식을 막 수정해가면서 복붙하고. 근데 여러분들은 일주일은 무슨 뭐 더 해야겠죠. 과거에 비해서 요즘 더 어려우니까 전략 짜가지고 기간제를 구하셔야 됩니다. 학부모 상담 보통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것도 학교에서 알려줍니다. 학부모 상담은 상담 주간이 있어요. 보통 이제 개별화 교육 계획을 할 때 직접 이제 방문해라 하는 경우도 있고 비대면으로 전화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저는 이제 거의 전화로 합니다. 공지를 이렇게 하면 다들 뭐 수긍하십니다. 왜냐면 그게 학부모님들이 각 일하시고 하기 때문에 시간 빼기가 힘드세요. 그래서 이제 전화로 하시는 거를 대부분 다 괜찮다 하십니다. 학생 관련해서 이제 정보, 먹는 약물이 있거나 뭐 신체적 특성, 뭐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이런 걸 미리 파악해야 교육을 할 때, 생활 지도를 할 때 참고를 하니까. 어머니께서 특별히 또 원하시는 게 있냐, 그럼 우리 애 좀 뭐 수학이 너무 약하다, 뭐 동계산을 잘 못한다, 지금 살쪄가지고 운동 좀 시켜달라, 이런 학부모님들 꼭 있습니다. 리스트를 미리 짜요. 한글 파일로 다 정리하면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학부모 상담하실 때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A.DOT 통화 녹음이 됩니다. SKT 사용자만. 근데 투넘버 쓰면 안 되냐, 이제 하나의 폰에 2개 번호를 하는 그 서비스죠. 그걸 이제 했는데 정말 비춥니다. 하지 마세요. 왜 비추냐면 이심을 넣어가지고 뭐 번호 2개를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투넘버 신청해가지고 이제 번호만 하나 더 부여받는 그건데, 하나의 폰에 개인 용도로도 쓰고 학부모 연락용으로도 쓰고 정신없습니다. 이거 어떻게든 연락이 오잖아요. 예를 들어 아이폰인데 아이폰에 투넘버를 쓰는데 계속 울릴 거 아니에요. 계속 신경을 써야 되고. 그리고 이심이 굉장히 이제 불안정합니다. 제가 이심 때문에 곤혹을 치렀는데 아이패드랑 연동해서 막 데이터 쉐어링 하려고 했는데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이심 앵간하면 하지 마시고, 그래서 저는 아예 투폰을 써라. 새로운 휴대폰 하나 사세요. 알뜰폰을 개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기소개서 속 필요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요즘에 뭐 유튜브 치면 다 나옵니다. 회사 자소서랑 뭐 똑같습니다. 나라는 상품을 홍보를 한 거죠. 내가 이 학교에 필요한 이유,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면 학교의 상징, 학교장 인사말 그대로 그 집어넣어가지고 나는 뭐 사랑과 봉사와 희생 뭐 이런 키워드가 있다, 그럼 그걸 집어넣어가지고 쓰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카테고리가 1, 2, 3, 4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 카테고리에 맞게 내용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만약 기간제 합격하긴 했는데 조건이 더 좋은 곳이나 그런 합격해서 그곳에 근접하면 먼저 합격과 조건과 빨리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예, 빨리 말씀드려야죠. 말씀을 드려야 그 학교에서 구할 거 아닙니까? 만약 그런 사이 생기면 난감할 것 같네요. 난감하긴요. 좋은 거 아닙니까? 지금 남들은 못 구해가 난린데 어떻게 하면 좀 덜 민망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이 교감쌤 내 지원한 누구누군데 내가 학교를 3개 정도 붙어서 그 학교 못 가요. 딴 학교 갈 테니까 그거 빨리 공부해쇼. 이러면 됩니다. 민망하고 자식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관리자들은 어디 감히 이 학교에 붙어고 딴 학교로 가나? 아? 이 선생 신상 다 틀어가지고 내가 이거 소문 다 내본다. 이런 관리자 없어요. 여러분들은 드라마 속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연예인이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관리자 입장에서는 수십 명의 그냥 얼굴도 기억 안 나는 기관제가 전혀 민망하지 않고 흔한 상황이기 때문에 관리자들은 매년 이런 경우를 겪습니다. 이거 정말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내정자 이야기인데 교감쌤이든 뭐 교무부장이든 뭐 교장이든 저도 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믿기시지 않겠지만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 충격이죠. 교회에 이제 장로님 있어요. 교육장이셨습니다. 이게 딱 뭐 은퇴하셨기 때문에 뭐 다 프로 됩니다. 교육감 바로 밑에 교육장 얼마나 파워가 셉니까? 후배분이 모 학교의 교장이었어요. 그래서 잘한다고 막 얘기하겠다고 얘기 다 됐습니다. 교장쌤이 호랑마코 선생 응시해봐. 관리자분들은 대놓고 뽑아준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이러면 큰일 납니다 이거. 그랬는데 제가 떨어졌습니다. 자, 학교나 사람을 믿으면 안 됩니다. 뽑아주겠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굳이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그때 당연히 되겠지 하고 아니란 생각으로 그 학교만 기간제를 쓴 거예요. 원서를. 떨어졌는데 이미 전국의 거의 모든 학교가 끝났습니다. 원서 모집이. 그래서 강제로 올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요거 이제 이야기 말씀드리면 이전에 근무했던 학교 연락이 옵니다. 쌤 지원해라. 쌤이 내면 안 되겠습니까? 확정해서 말하진 않아요. 그 누구도. 왜냐면 이거 진짜 큰일 나거든요. 그분들도 뭐 상황은 잘 모르니까 일단 뭐 지원해봐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믿고 이제 아싸 내정자 개꿀이다 이러고 안심을 하죠. 그러면서 이게 이 정말 큰 실수. 다른 곳에 원서를 하나도 안 넣습니다. 이런 분들 많을 겁니다. 막상 최종 합격을 하면은 딴 사람이 된 거죠. 그런데 왜 안 되냐? 기간제 교사 면접, 인사 관련해서 계약이거든요. 계약. 동네 전방 뭐 물건 사듯이 그래 한 거 아닙니다. 교감 선생님, 교무부장 선생님, 학년부장 선생님 뭐 해당 교과쌤이 들어간 경우도 있고 한 명이 독단적으로 아는 행님의 아들인데 뭐 딸인데 자 뽑읍시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명이 하는 거예요. 취업 비리를 막고자. 요거를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물론 뭐 인맥을 써서 되신 분도 있겠지만 뭐 잘 되다가 가족이 안 된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학교의 사정 이게 뭐냐면 뭐 특수학급을 예를 들면 남교사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에요. 무조건 반대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신입생이 왔는데 여학생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특수학급에 현재 사회복무요원만 하나 있다. 뭐 신부사가 없다는 가정하에 그래버리면 사회복무요원하고 뭐 남교사 둘밖에 없어요. 신부사 배정이 안 됐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은 이거 학급 운영할 때 굉장히 난감합니다. 이러면은 거의 무조건 여교사를 뽑을 수밖에 없죠. 여학생들이 뭐 신면처 이런 걸 해줘야 되니까 반대 경우도 있을 거고 정리를 해드리면 학교나 사람을 믿지 마라. 2번 전략을 준비해야 됩니다. 계획했던 전략이 먹히지 않았어요. 떨어졌어. 그럼 바로 이제 2번을 실행을 해야죠. 그러니까 미리 그 학교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지원을 해놨어야 됩니다. 제가 이거 정말 좀 크게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대비를 하셔라.